네, 안녕하세요. 5주차 3강 2.4절의 인덕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 코일이라고도 해요. 코일이라고도 보통 많이 부르죠. 도선을 원형으로 감아서 서로 단락되지 않게 용수철 형태로 조밀하게 제조를 한 겁니다. 즉 얘가 도선이에요. 이거 도선을 이렇게 감은 거야.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은 거예요.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도선을 이제 감은 거예요. 이게 N극, S극이라는 것은 좀 이따가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가 형성된다라는 그 전기 유도 현상, 그러한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는 거고요.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이것을 우리는 코일 또는 인덕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도선의 재료로는 구리를 사용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리를 원형으로 감아서 제조를 하고요. 대표적인 이러한 장치로는 변압기가 이러한 코일을 감아서 쓰고, 또한 모터도,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도 이러한 도선을 감아서 제조를 합니다. 이게 이쪽으로 전공해가지고 뭐 대학원 이쪽 얘기인데요. 뭐 이쪽에서도 우리 유망한, 아니 여전히 유망한 그러한 직종이에요.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수리하고 하는 것도 많이 큰 산업체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원형으로 감을 때 이 원형 안에 철심, 이건 이제 유전율이 좋은, 투자율이 좋은 그러한 재료를 쓰는데요. 그 재료 중에서 철심이나 페라이트와 같은 자성체를 넣어서 이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감은 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성체의 재료로는 자속이 잘 통과하는 투자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규소 강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넣고 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뭐이 안은 아니지만은 다른 경우에 공심으로 만든 그러한 것도 있어요.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공심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형 중심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코일을 우리는 공심 코일, 빌 공자에다가 가운데 심자 써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한 공심 코일이 있다. 솔레노이드 코일, 공심 코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인덕터를 다룰 때 아까 커페이스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덕터의 전압 전류 특성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걸 알기 전에 이러한 법칙을, 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전자석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들어봤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전자석 만드는 게 이런 전류를 흘려서 그러한 도체를 자석으로 만드는 거, 그걸 전자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계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어떻게 자기가 형성되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알기 위해서 자기력선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N극, S극, 이거 뭐 전기자격 시간이니까 뭐 그렇지만 N극, N극이면은 서로가 밀쳐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가 형성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N극, S극이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가지는 것이고, 물론 안에 있을 때는 여기가 N극이고 S극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존재를 하죠. 안에는 S극에서 N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을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력선은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이야. 여기 코일로 감았어. 이렇게 이제 감았어. 감았을 때 이때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오른 나사 방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오른 나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사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얘가 진행을 해. 이쪽 안으로 박힌다는, 나사를 갖다 이런
땅에다가 아니면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얘는 박힌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이 지면 속으로 또는 이 모니터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가는 거를 이렇게 X표로 하고 들어오는 거 점으로 찍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으로 자개를 형성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력선을 이러한 자기력선을 하나씩 그리는 것은 사실은 매우 곤란하죠. 그래서 한 묶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묶음을 우리는 자속이라고 해요. 묶을 속자 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의 묶음을 자속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파이로 쓰고요. 단위는 웨버라고 합니다. 권선수가 n개이면은 총 자속은 n 곱하기 파이 해가지고 람다는 총자속 람다는 n 파이로 이렇게 우리가 쓰죠. 전기자기학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아직 자계는 안 배우겠네. 지금 정전계를 배울 테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가 이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면은 동심원을 그린다라는 게 예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도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른쪽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자개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자개 H가 전류 I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자개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심원을 그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자개가 형성되고 또한 이 자개로부터 도체에 전류가 발생이 돼요. 즉 전류 흐르면 자개가 형성되는데 이 자개에 의해서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개에 대해서도 오른쪽 점 암페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건 전동기 법칙, 발전기 법칙 이런 건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전류가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즉 그렇게 되면은 이리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이 돼요. 즉 이렇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얘기는 극성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쪽으로 흐르게끔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인 것이에요. 좀 이따 한번 더 요 얘기는 이제 인덕터 여기 그림이 있네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역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역기전력.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전이차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고요. 즉 역방향으로 전압이 유도된다. 이 전압을 공급 전압과 구별하기 위해서 유도 기전력 또는 역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현상을 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덕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의 비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VT는 전류하고의 시간에 대한 비율이야.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 얼마나 흘렀느냐의 이 비율로 표현하는데 요거만 표현 못하고 그래서 비례상수를 써요.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L로 표현하고 인덕터의 비례상수 해서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덕턴스.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없었네.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커페이터는 커페이턴스, 인덕터는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단위는 헨리를 씁니다. 단위는 헨리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쓰면 VLT는 LDT분의 DIT라고 쓰고요. 요 식도 마찬가지로 L을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L분의 1의 VLT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변은 dt분의 dit가 되는 것이죠. 물론 양변에 dt를 곱해주면 좌변은 l분의 1의 vlt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dt를 곱한 거니까 dt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di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은 인테그랄 l분의 1의 vlt의 dt는 우변도 마찬가지로 는 인테그랄 dit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커페이터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인테그랄 dx 하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 x가 나오죠. 비례상수 c를 생략할 경우에는 그냥 x만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야. 여기 x가 아니라 dit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it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변은 여기에서 dit, 인테그럴 dit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걸 풀면은 그냥 it 플러스 상수 c인데 여기도 적분하면 상수 c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수야. 그래서 상수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초기치 주어지고 할 때 푸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변은 그래서 it가 나오는 것이고 it는 인테그랄 l분의 1의 vlt의 dt. l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가지고 l분의 1의 인테그랄 vlt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런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V는 IR이라는 거 저항에서 전압과 전류 관계식이야. 커페이트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V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 그리고 인덕터일 때는 V는 L DT분의 DIT.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세 개의 대표적인 수동사조야. RLC.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좀 어려워서 말짱 도루묵이다. 그거 외워봐야 나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문제는 풀 수가 있고요. 또 복소수 이런 거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꼭 좀 기억을 해두길 바래요. 또한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VLT는 눈 두 개 있네 이거. dt분의 d 람다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속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를 인덕터 양당 간의 전압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인덕터의 전압과 전류 특성에서 이제 코일의 모양과 기호를 보겠어요. 실제 코일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 나는 인터넷에서 좀 더 선명하게 이러한 코일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색으로도 이렇게 입혀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원통형 이거 원통형이야. 이 안에가 뭐 이렇게 딱 감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극성은 없어요. 극성은 없고 이렇게 감겨져 있죠. 여기에 이제 숫자 써 있어요. 얘도 1, 2, 3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3, 1, 2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읽는 법은 우리 교재에 없는데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고요. 312라고 써 있으면 얘는 31 곱하기 10의 2승 곱하기 얘는 인덕터일 때는 기본이 마이너스 6승 써주는 거야. 커페이트일 때는 어떻게 뭐 써준다고?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써주는 것이고 저항일 때 가변 저항이 103 써 있으면은 얘는 10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얘는 가변 저항이야. 가저라고 쓸게요. 그냥 가변 저항일 경우에는 10 그래서 얘는 10k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커페이터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 달아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인덕터일 경우에는 기본 단위를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얘는 31 곱하기 10의 제곱 하는 거니까 3100 하니까 그래서 10의 2승 이거 계산해 주면 뭐 되겠죠. 3.1 미리 했니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게 규소 강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규소 강판을 막 밀착을 시켜 놓은 거죠. 접착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여기를 1차 측, 2차 측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요거는 이런 변압기의 유도 현상, 유도 결합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때 하는 거로 하고요. 코일, 인덕터 이렇게 감았어요. 보통 기호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안에 철심을 박았다 하면은 철심이나 페라이트, 코어 뭐 이런 거를 달았다 하면은 이렇게 비금 쳐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철심 코일일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L을 써주고 코일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인덕터의 전압 전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페이터일 경우에는 좀 전에 알아봤지만 이렇게 해서
스위치 있고 뭐 저항 있고 뭐 커페이터 이렇게 있어. 스위치 딱 닫는 순간에는 이 커페이터는 어떻게 동작한다고? 도선처럼 동작한다고. 닫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가 됐어. 즉 충분히 커페이터가 충전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5V면 여기 어떻게 된다고? 5V까지 충전한다고 했지. 이렇게 충전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도선이 연결이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러 그때는. 초기에는 딱 흐르고 도선처럼 흐르고 그런 특성인데 이 인덕터는 그 반대예요. 인덕터일 때는 저항이 있고 여기에 인덕터 이렇게 달아놨어.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를 딱 닫았어요. 그럼 전류가 바로 흘러? 바로 못 흘러요. 얘는 코일을 도선 구리를 막 감아놔 가지고 전류가 커페이터 때는 쫙 흘렀는데 얘는 쫙 흐르지 못해. 즉 초기치 I의 0이라는 것은 0이다라는 얘기야. 인덕터가 있는 회로에서는 그래서 초기 전류는 0이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어. 그랬을 때 이거 직류 전원입니다. 직류 전원. 교류일 때는 교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직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직류도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어. 그럼 얘는 구리를 그냥 이렇게 길게 연결해 놓은 거랑 동일한 거야. 즉 얘 도선이야. 이렇게 도선으로 간주를 하면 돼요. 그러므로 이때 흐르는 전류는 여기 R이면은 여기 E라고 표현하면 R분의 그때는 E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안 흐르는 거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한번 보죠. 또 직류 전압을 인가한 경우 초기에는 전류는 흐르지 않으나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커피스터와는 반대로 초기 전류는 0 그리고 즉 회로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동작을 하고요. 그러므로 초기에는 인덕터 양단에는 공급 전압과 동일한 전이차 전압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뭔 얘기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항이 있어. 인덕터에 지금 초기에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지. 여기 5V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극이 여기 되는 것이지. 전류가 안 오니까 여기서 전압 이거는 전류 키로표의 법칙을 알아야지 이제 되는 건데 전압 법칙 띄고 여기 이렇게 재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쟀을 경우에 여기는 몇 볼트가 걸린다? 5볼트 걸린다라는 얘기인 것이. 동일한 전이차 공급 전압과 동일한 전이차가 발생된다. 즉 전압이 발생된다라는 얘기야. 전이차라는 얘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볼트냐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게 5볼트다라는 것이죠. 이 건전지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볼트가 나냐 해서 그게 플러스 5볼트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 플러스 극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잰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5볼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전류의 흐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 초기에는 그래서 얘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전압이 여기 뜬다라는 얘기고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는 정상 상태에서는 코일이 도선과 같이 작용해. 즉, 얘 도선이야. 도선을 단지 그냥 조금 길게 해놓은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으로 작용을 해요. 즉, 여기에는 전이차가 없어. 그냥 V는 IR 그 저항이 0인 거야. 그래서 여기 전압이 그대로 여기는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 전이차가 없다라는 얘기야. 0V다라는 얘기야. 이게 0V. 하나의 도선이니까 여기 0V다라는 얘기죠. 내 키를 재는데 내 머리에서 머리를 잰 거야. 또는 발바닥에서 발바닥으로 잰 거야. 거기는 전이차가 없다라는 얘기죠. 키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도선이니까 여기는 전이차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단락으로 작용한다. 전이차가 없다. 즉 코일 양단 간에는 전압은 0V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덕터의 전압 전류 특성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덕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은 LDT분의 DIT다 라고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RLC에 대한 전압 전류 관계식. 인덕턴스 L 헨리 1 헨리라는 것은 매초 DT분의 라고 했으니까 매초
1암페어 DI라고 했으니까 1암페어의 비율로 일정하게 변하는 전류를 흘렸을 때 그때 1볼트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인덕턴스, 그걸 우리는 1헨리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1헨리는 매우 큰 용량으로서 실용적인 인덕터는 수 마이크로 헨리에서 수십 미리 정도의 인덕턴스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읽을 때는 아까 3둘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 32 곱하기 10의 2승까지는 그대로 써주고 얘는 기본적으로 몇 하라고? 마이너스 6승 하라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얘는 무슨 몇 미리 합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읽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H 헨리 코일에 0.1 암페어 퍼 세컨드의 비율로 증가하는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VLT는 그래서 L DT분의 DIT인데 L은 몇이래? 100이래. 100mH래. 100 곱하기 mH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DT분의 DIT래. 시간이 1초이었을 때 0.1 암페어가 흐른다는 얘기지. 즉 1초이었을 때 0.1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DT분의 DIT가 얘가 0.1이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0.1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라 해서 이거 미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0.1 미분하면 0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1분의 0.1은 0.1 그냥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랑 계산해주면 10 나오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니까 미리 지금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mV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4.2 인덕터 코일에 저장되는 또는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이에요. 커페이터에 있을 때 커페이터에 축적되는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CV의 제곱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한 다음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로 주어진다. 예제 2.4.1과 같은 코일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1A의 전류가 흐른데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저장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E는 그래서 2분의 1 L이 아까도 몇이었어? 100mH라고 했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전류 I는 1A니까 1A 제곱은 1인 거. 계산하면 50 10의 마이너스 3승은 미리 그리고 에너지 단위는 줄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mJ 줄이다 라는 거로 계산을 쉽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보겠어요. 인덕터의 연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하고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직렬 연결된 거를 하나의 인덕터, 이거 커페이터로 그려놨네. 하나의 인덕터로 표현을 하면은 LT라고 하면은 이 LT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저항의 병렬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 돼요. 즉 LT분의 1은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 더하기 L3분의 1 이런 식으로 여기 3개 연결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N개 있으면은 N개로 이렇게 쭉 다 쭉 열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써준 거고 요 내용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인덕터의 연결해서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합성 인덕턴스는 증가하죠.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고 병렬 연결일 때는 인덕턴스는 감소해요. 이렇게 L분의 역수로 가지는 거니까 역수로 해가지고 통분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두 개의 인덕터의 병렬 연결일 때는 저항하고 동일하게 L1 플러스 L2분의 L1 곱하기 L3 이렇게 하면 되고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돼? L1, L2, L2, L3, L3, L1 분의 L1, L2, L3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R1, R2, R2, R3, R3, R1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항하고 같이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동일한 두 개의 인덕턴스를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얘는 2분의 1로 감소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n개를 연결했을 때는 몇으로 감소해? n분의 1로 감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제 2.4.3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코일이 직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코일의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라는 거네요. 보니까 문제가 쉬워요. 3mm 헨리로 해서 동일한 인덕턴스를 4개를 병렬로 연결했네. 그러면 이거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이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어? 병렬 페로를 써가지고 LP는 몇이 되겠어요? 4분의 요거 4 써주면 되겠지. 4mm 헨리. 그래서 얘는 1mm 헨리가 되는 겁니다. 현재 1mm 헨리랑 여기 4mm 헨리, 4mm가 있는, 아이고 4mm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mm, 그 다음에 얘는 4mm 이렇게 되는 것이죠. 414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얘를 하나로 이렇게 퉁치려면은 L 토탈은 몇이 되겠어? 그렇지, 9mm 헨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9mm 헨리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9mm 헨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풀이로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교재를 지금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참고하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2장 내용을 다 끝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장 내용을 볼 건데, 2장에서 연습 문제 1번에서 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8번부터는 약간 전력 나오고 뭐 에너지 나오고 순시치라는 용어 나오고 해요. 그래서 시료치도 나오는 것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괜히 못 푸는 문제 낼 필요가 없어요. 푸는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내는 겁니다. 그거라도 복습을 제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7번까지 그냥 다 푸세요. 홀수번, 짝수번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 풀고요. 제출 요령은 이렇게 낸 사람들 있고 아직 못 낸 사람이 있는데 이거 다 성적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하세요. 물론 교재가 없는 사람은 정상 참작해드릴게요. 물론 기간을 내가 다 별도로 만들어 줄 거예요. 별도로 해가지고는 이제 내용을 하겠어요. 교재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했는데 그 공지사항을 읽어는 봤겠지만 책이 안 나왔다 하면은 나한테 문자로라도, 좀 문자가 더 빠르죠. 내가 외부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할 경우에는 내가 저거를 못 하잖아. 이걸 학교 이거를 가서 수시로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올려놓은 거를 어 목금 다 지나가지고 알게 됐는데,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면 이거 지금 출판사 사장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판사 사장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출판사 사장이 이거 잘 못하네. 참. 그래서 이거 좀 잘 고민 좀 할게요. 일단 교재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학과 조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학과 조교한테 여러분들 교재 구입을 못한 사람들,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인원수 몇 명인가를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학교에다가 택배로 보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잖아 지금. 어쨌든 이거 해서 학교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꼭 좀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업로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업로드 하고요. 중요한 게 있죠. 제출 기한은 우리가 4월 15일이 선거일이라 이거 원래 공휴일인데, 여러분들 수업을 무조건 듣게 하는 건지, 이거 지금 이제 듣게 하는 원격 강의니까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출 기한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4월 26일이에요. 다다음 주지, 일요일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 줬습니다. 그때 업로드 하세요. 그러니까 뭐 수업을 들었는데 리포트를 갖다가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시간 충분히 줬습니다. 업로드 할 때는 제목란에 지금까지 같이 본인의 학번 A반, B반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하고요. 문제는 일일이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풀이 과정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한글에다가 그거를 갖다 푼 거를 갖다가
뭐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사진 찍은 거를 자기 카카오톡으로 보내. 그러면 그 카카오톡을 자기 본인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카카오톡 컴퓨터에 설치했을 거 아니야. 다운받아.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컴퓨터에 있는 거를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한글 프로그램이 있겠지 당연히. 한글 프로그램을 띄워.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요 그림을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은 여기서는 컨트롤 C에 이제 복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글로 와가지고 컨트롤 V 해주면은 입혀지잖아요. 그 파일을 갖다가 업로드를 하는 것을 난 추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을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아니, 다음 주에 6주차 1강, 회로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전까지는 책이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수업을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책이 있는 내용이 워낙 쉬워서 다른 내용도 내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회로의 기본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